오늘은 연애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를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들에 대해 최대한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연애 경험이 5회 미만이거나 연애 경험이 꽤 있더라도 너무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서 이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아볼 7가지 실수, 화면에 목차부터 빠르게 확인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프레임 조절 실패. 지나친 저프레임뿐만 아니라 지나친 고프레임도 문제가 됩니다. 저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부터 매일 집 앞까지 너무 데려다준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못 데려다주는 날이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변했다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반 버릇 잘못 들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라며 관계를 계속 확인받으려 하거나 질투 표출도 제발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너무 많이 하면 여자는 이 남자 할 짓 없어 보인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녀관계에서 밀당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울러 너무 연락이 없어도 문제죠.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연락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애 초반에는 여자보다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 자폭하는 말실수. 의외로 많은 남자분들이 남자들끼리 쉽게 하던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해서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폭이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발언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 발언, 한국 여자들이 문제 있다 같은 말, 여자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과거 연애사 타령. 전 여자친구가 바람핀 얘기, 내가 연애 경험이 적다는 이야기.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거운 집안 사정. 여자 입장에서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예시를 들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여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의 흠을 남자에게 굳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이러한 포장과 이미지 관리는 특히 초반에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스킨십 관련된 실수. 남자들 스킨십 너무 안 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빌드업과 무드도 없이 지나치게 스킨십을 밝히면 여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스킨십을 안 하면서 아껴주고 지켜준다? 명심하세요. 아끼고 똥 된다는 말이 남녀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빌드업을 잘해서 센스 있게 스킨십을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운 좋게 야스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했다고 절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다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초반에 돈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남자. 무리해서 오버해서 비싼 곳을 가고 초반부터 기념일이 있으면 무리한 이벤트나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돈만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속으로 이 사람 뭔가 부족해서 돈으로 때우려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을 잘못 들여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쓰게 되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여자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두세요. 여자도 남자한테 투자한 게 있어야 자신이 투자한 상대에게 더 오래 남으려는 심리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물론 남자가 돈을 여자보다 더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율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ATM 스폰 호구이지 남친이 아닙니다. 원래 남녀는 돈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상호 투자를 하고 이것이 곧 호감 표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호감 표시를 하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건 원맨쇼입니다. 투자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데이트 코스 관련. 여자한테 적당한 배려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배려를 하면서 비위만 맞추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매번 여자한테 어디 갈래 물어보고 여자가 가고 싶다는 거 조금이라도 말하면, 먹고 싶다는 거 조금이라도 말하면 싹 다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남녀 서로 둘 다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3가지를 정해주고 그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좁혀줄 수도 있을 겁니다. 데이트 코스가 고민되면 내 남자인 친구놈들이랑 가든 혼자 가든 사전 답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카페나 여자들의 감성을 공부해보세요. 저도 굉장히 테토남이긴 한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조금 낮추고 연습해보세요. 지금 만나는 여자와 잘 안되더라도 다음 여자 만날 때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미래 관련 결혼 김칫국. 6번째 실수는 연애 초반에 거의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경우 여자는
남자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초반부터 여자와 평생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여자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여자와 결혼했을 때 펑펑남이 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7번째,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앞서도 연애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 특히 자신이 만나는 여자에 비해 훨씬 적은 분들이 여자가 예쁘다, 몸매가 좋다, 나의 고백을 받아줬다, 이 이유만으로 여자친구만 보면서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경험이 적으면 그 여자를 매력적으로 잘 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자가 바람이 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걱정인 것은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가 연애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올인하여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벼락치듯 쌓거나 제대로 된 이론을 공부해서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가 있어도 바람을 피거나 바람까지는 피지 않더라도 어장관리를 하고 여지를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올인한다고 여자가 감동받아서 여자도 남자만 보는 그런 일은 정말 흙 속의 진주 같은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괜찮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연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많은 남자분들이 자신의 연애 경험을 더 쌓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본인 자기개발 하던 것까지 다 접고 여자한테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는 점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성실히 하던 운동과 연락하던 여자들을 다 정리하였을 때 당장은 별탈 없이 여자친구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매는 무너지고 내 여자친구는 그런 나에게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더 지금 여자친구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특히 다른 여자 보험도 없기에 지금 여자친구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생각에 여자에게 오버해서 집착을 하다가 더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올인하는 남자를 집착남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설명 및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상당한 최강의 연애 초보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의 실제 사례 경험과 그다음에 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다양한 연애 초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프레임 조절 잘하기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 클라이언트 분 중에 모태솔로이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랑 코칭을 열심히 성실히 해주시다가 저랑 코칭 과정 속에서 만난 여자분과 사귀게 되었어요. 이분이 생애 첫 연애인데 굉장히 그 여자분과 오래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시게 되면 대표님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말해야 됩니까? 저 상황에서 뭐라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한데 요청하셔도 되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여자친구를 어느 정도로 데려다 주냐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이 여자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첫 만남부터 한 5번째 정도 만날 때까지 데이트를 할 때까지 그냥 싹 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나중에 한 번이라도 안 데려다 주면 굉장히 섭섭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의 거리가 차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사실 이 40분이라 하면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 여자 집까지 가가지고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집에서 또 본인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런 거리가 4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엄청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너무 우리가 여자한테 과배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만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은 굳이 안 데려다줘도 되겠다. 아니면은 진짜 오늘은 지금 막차도 끊기고 이거는 진짜 내가 안 데려다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후자는 데려다줘도 되는데 꼭 안 데려다줘도 되는 상황에는 굳이 데려다주지 마시라.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남자가 차가 있고 여자가 차가 없다고 해서 매번 무리해서 그 40분 거리를 데려다 줘야 하는 게 그렇게 데려다 달라고 하고 안 데려다 주면 섭섭해하는 게 그 연애 초반에 여자 입장에서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만 여자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아부하듯 나만 희생을 하는 것 자체가
데이트 비용이든 뭐 그 외 여러 가지 뭐 육체 투자, 시간 투자, 감정 투자 모든 부분에서 나 혼자만 너무 과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곧 너무 저자세고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저자세 가진 남자를 찐따 취급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여러 번 꾸준히 초반에 데려다 주다가 나중에 안 데려다 주면 그게 또 관계에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숙지를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레임 조절과 관련해서 또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연애 초부터 여자 만나면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한테 매번 우리 사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제가 구글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여자를 이렇게 귀찮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연락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진짜 칼답. 항상 폰 보고 있다가 다른 거 하면서도 여자친구 연락 오면 빨리 답하고. 그게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대하는 남자, 언제든지 달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드라마에서 본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문가인 입장에서 제 행동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랑 연애 초반인데 그 여자가 이때까지 말하기로는 자기는 전남친과의 연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다. 전남친에게 늘 부탁했었다. 어디 갈 때 어디 갔다고 해라. 자기 전에 잔다고 카톡 남겨라. 아니, 자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잠들지, 잠다 하고 잠드나? 무튼 뭐 저는 좀 지금 이해 안 가는데, 물론 저도 그런 여자들한테 요구를 과거에 했었으니까. 무튼 여자들 중에 그 연락에 엄청 예민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더 신경을 써서 연락을 하고 뭐 카톡 답장도 빨리 하려고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여자가 원하는 그런 기준을 내가 너무 100 다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괜찮거든요. 물론 저 같은 고수들은 제 알아서 해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든. 왜냐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저는 다른 대체 여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저를 피곤하게 룰을 정해주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룰에 따라오는 여자를 좋아하지. 하지만 그냥 평범한 남자분들이라면, 그래도 지금 내 여자친구를 잘 유지해야 하겠다 한다면, 그런 여자친구의 말을 100% 너무 아부하듯이 따라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한 균형 있는 연락,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내 연락 빈도와 답장 시간에 그보다 내가 조금 더 빠르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연락 횟수도 여자보다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균형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일까지 제쳐두고 막 연락만 몰입하면서 여자한테 과하게 연락하는 거 진짜 여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실수 조심하기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 사례인데요. 제가 과거에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제가 썸을 타고 어떤 여자랑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와, 진짜 온몸에 명품 치장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된장녀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여자가 저를 안 좋게 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말 한마디가 후회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이 약간 여성 혐오적인 그런 발언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남자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런 말 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우리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식의 키워드를 쓰면 우리가 그 여자를 안 좋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 흑역사가 많은데, 웹툰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사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는, 거의 첫사랑에 가까운 그런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지인들이 야, 그럴 때는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여자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첫사랑보다 괜찮은 여자를 주변에서 내가 불쌍하니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존의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술을 먹으면은 제가 전 여자친구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를, 그 첫사랑 이야기를 함으로써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찌질하게 내가 첫사랑이 너무 그립다,
첫사랑이 너무 좋았다, 나 너무 슬프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자신이 유혹 전략으로 삼았으려나?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까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굉장히 제가 그런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 아니 지금은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입장에서 딱딱딱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 분위기를 봐서 하더라도 전 여자친구와의 안 좋았던 이야기는 자제를,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제가 정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저처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소개를 주변에서 해줬는데 진짜 다 놓쳤어요. 그리고 아마 그 여자들의 머릿속에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한 그런 찌질한 남자로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실수가, 내 말실수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눈치 없는 그런 친구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또 클라이언트님 중에 아까 말했던 그런 모쏠분처럼 20대 후반 정도까지 모태솔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남자인 친구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셈에서 같이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이 친구분이 눈치 없이 이 친구 진짜 모태솔로였는데 참 만나줘서 고맙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 친구가 눈치가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거나 친구 놀리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실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이런 친구의 말실수도 굉장히 사실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클라이언트님도 있었습니다. 여자랑 카톡을 하는데 저한테 카톡 상담을 받으신다고 카톡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자한테 자신의 어머니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 클라이언트님이 있었어요. 아,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뭐 이래서 이렇군 저렇군 저렇다, 위로받고 싶으셨을 거고, 누군가에게 뭐 공감을 얻고 싶으셨을 거고, 아니면 그 같은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무거운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스킨십 조율을 잘하기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저희의 통계상 자 3번까지 만났는데 그때 키스 이상까지 못 가면 사실 여자가 느꼈을 때 남자로서의 그런 섹시함은 없을 수가 있고요. 자, 5번 데이트까지 했는데 관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여자랑 잘 안 될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빌드업을 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제가 스킨십 관련해서 항상 주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판단력이 좋다, 객관화가 돼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화가 스킨십에서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자의 진짜 너와 가짜 너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여자가 너 하면 그 너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스킨십 관련 영역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루든지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즉 돈 등에 있어서 오버를 하지 말기, 이와 관련해서 상담받았던 사례 하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소개팅을 해서 2주 만에 사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귄 날로부터 3일 정도 뒤에 이분이 케이크하고 꽃, 편지, 그리고 여자한테 금반지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사귄 지 3일, 그리고 여자랑 알게 된 지는 2주 하고도 3일, 한 17일 정도 됐을 때 여자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사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자한테 차였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셨거든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뭐 지금은 이분이 많이 저의 도움으로 많이 발전을 하셨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매력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한테 관심 정도가 있고 그 여자한테도 주변에서 연애 좀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았지만 만나면서 이 사람을 좋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한 선물들을 하니까 이 남자 뭐가 부족해서 매력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커버하려고 하나 하면서 더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나다가 얼마 뒤에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물을 주는 것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초반부터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사실 대부분의 여자는 연애 초반에 진심과 헌신보다는 상대의 멋짐을 먼저 봅니다.
이 멋짐이라는 게 꼭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여유, 남자의 기본 청결 관리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상대의 멋짐을 먼저 보고 어느 정도의 진심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자가 나랑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애 초반에 생일이 왔어요. 그러면 사실 진심으로 케이크만 줘도 그건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저도 반대로 여자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일이 왔어. 그럼 너무 과한 선물 받으면 그건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정도만 줘도 연애 초반에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런 연애 초반에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케이크 줄 때도 있지만 그냥 축하 정도만 해주기도 해요. 그 줄라탄이 말했잖아요. 남자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물론 그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케이크만 줬는데 뭐 이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온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여러분이랑 결혼을 해도 너무 바라기만 하는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데이트 코스 조율 잘하기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던데, 저는 여러분한테 일단 여자와 사귀기 전에 음식 호불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남녀 서로 둘 다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뭐 한 후보 3개 정도를 공유해가지고 뭐 먹을래?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오늘따라 뭐 땡긴다 이러는 날 있어요. 그런 거면 어느 정도 맞춰줘도 되고, 반대로 오늘 내가 뭐가 많이 땡긴다 그러면 여자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다 여자한테 아부하듯이 여자가 먹자는 거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데이트 코스를 짜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남자가 뭐든지 잘 먹어. 근데 여자가 유독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러면 뭐 땡기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자가 뭐 땡기는 거 있다 하면은 그거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저 여자한테 매력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여자한테 아부하듯이 여자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트 코스 관련해서 초반에 여자랑 아직 스킨십을 못하고 이랬다면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잘 꼬시면 이 데이트 코스는 룸술집이나 이런 곳으로 잘 짜서 여자랑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후에 여자랑 잘 적응되고 내가 실력을 갖추게 되면 그냥 여자랑 뭐 장 봐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 편한 거 먹어도 되고, 뭐 된장찌개 먹으러 가든 김치찌개 먹으러 가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위기 봐서 여자랑 취향 맞으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래, 결혼 등 김칫국 조심하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클라이언트님 중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고 여자한테 말을 딱 걸어서 진짜 첫 번째 만에 결혼 골인 성공한 분이 있거든요. 이게 연애 경험 많이 없는 분들은 제가 경험을 많이 쌓길 권장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여자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여자분도 너무 순수하시고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 그 둘이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전주의로 가기 때문에 섣부른 결혼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려해보시고 계속 이렇게 제 피드백 받으면서 고려해보고 하자. 그래서 그분이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보고 봐도 서로 너무 잘 맞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에 골인을 하셨거든요. 저도 결혼식도 가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어떤 여자를 만나면 예쁘다 싶으면 혼자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 여자를 결혼하면서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과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올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남자가 맨날 남자들끼리 술 마시러 가고 여자랑 연락 잘 안 되고,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는데 남자만 그러고 매번 들키고,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 거는 여자친구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 함께 하던 단체 운동, 그런 내 축구팀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다. 근데 그 모든 팀을 다 탈퇴를 하고 여자친구만 본다? 근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나 사귀기 전에 하던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 혼자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오버하지 마라, 원맨쇼 하지 마라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자가 나를 만났을 때 나랑 스킨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너무 많이 만나서 그때마다 재밌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여자 보고 너무 매일 보자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너네 집 쪽으로 갈게 이러시는 이유가 그냥 만나자 하면 여자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자를 매일 보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나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해서 왜 오늘은 보자 안 해? 오늘도 보자. 여자 쪽에서도 그렇게 상호작용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는 절대 비추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 초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의 연애 난이도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약 20년간 남자들의 연애를 코칭해온 저희는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진짜 프로 전문가들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시고 지금 뜨고 있는 추천 영상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